예, 안녕하세요. 경기고 과학 수업하고 있는 과학 강사 박정현입니다. 예, 오전에 계시지 않았나요? 오늘? 예, 오전에 옆 학원에서 경기고 설명회 또 했는데 오후에 놓으셨네요. 같은 얘기 또 들으시겠어요, 오늘? 편하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제가 작년에는 타 학원에서 경기고 내신 대비를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세정이랑 그다음에 컨다일로 두 군데서 경기고 내신 대비를 할 겁니다. 1학년 통합학 수업을 하고 있고요. 2학년은 물리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랑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 내신 예배 합격했던 학생들 그 실적 제가 넣어놨고요. 올해 한 17년 정도 수업을 했고요. 경기고는 제가 제 기억이 맞다 한 2012년쯤 한 12년 정도 됐네요. 융합학 시절부터 통합학 바뀔 때도 수업을 했고 그다음에 또 바뀔 때까지 계속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 교육과정 바뀌는 건 많은 설명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전과 좀 다른 게 있다면 내용은 뭐 95%다 이어진 상황인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통합각 1, 2 이렇게 나눠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변수가 사라졌냐? 예전에는 이제 2학기 챕터에 있던 그 뒤쪽 교과서에 있던 내용을 1학기 끌어다가 내신 대비 시험 범위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책이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1 안에서만 1학기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험 범위가 뒤로 튀는 경우는 이제 사라졌다. 그게 이제 특이 되겠고 솔직히 2, 3학년이 더 큰 일이죠. 솔직히 이제 경기가 이제 과중이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경기랑 경기고가 2학년 때 원과목 4개를 강제 선택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자유 선택 3개로 바뀐 상태죠. 그러면서 단위수가 늘어났어요. 그전에 이제 2단위씩 4과목씩 8단위였는데 올해는 3단위씩 3개씩 9단위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내년 올라가면 4단위씩 3개로 바뀌어서 12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과학의 어떤 그 분량이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현재 2학년 애들이 원과목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원과목을 1년간 상태평가 하던 걸 우리 아이들은 내년 올라가면 한 학기 끝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2배로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죠. 더 큰 일은 지금 고3들이 선택하는 물투와투 생투지투 요 내용을 2학년 2학기 때 상대평가로 집중위주로 또 끝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절대평가인데 상대평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2년간 공부할 2, 3학년 과학을 2학년 1년 때 끝내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 과목은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게 지금 아이들은 물리 선택을 안 해도 수능을 물리만 안 봐도 뭐 지구학 원 수능 보고 다음 사탐의 생륜 이런 거 봐도 공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 발표가 또 났어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 최근에 발표난 게 그 핵심 선택 과목이라 그래서 해당된 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 이제 학교 나라 그 서울대 발표를 했는데 그 과목에 수학이랑 물리밖에 없습니다. 화학이라는 생명 아예 있지도 않아요. 핵심 과목에도 사실상 이제 물리가 중원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갈 수 있는 과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집중 이시대로 바뀌고 다음 투 과목의 상대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1학년을 막 올라간 시기니까 1학년 1학기 동안에는 통합 과목에 집중해야 되지만 여름 방학이 되셨을 때 2학년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 우리 아이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월 들어가면 아이들 정신 없거든요. 친구들 새로 만나고 뭐 친구 생파 간다 그러고 친구 뭐 놀러 가서 떡볶이 먹으러 간다 그러고 뭐 코너 이런 거요. 정신 없어요. 그 정신 없으면 나중에 2학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되면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1학기 동안 힘들었는데 엄마 나 좀 여름에 좀 쉬면 안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2학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기고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름 방학쯤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어찌됐건 우리는 올해 1년 동안은 통학에 집중한다라는 거게 되겠고요. 교과서가 이제 바뀌었죠. 앞에 이제 1에 일단은 과학의 기초가 이제 들어왔고요. 기존의 2, 3단원은 기존에 있던 통합학 내용과 동일합니다. 요 빨간 테두리가 물리랑 화학 챕터가 되겠고요. 2학기 넘어가도 마찬가지 물리화학 챕터 빨간 테두리가 해놨습니다.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파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제가 그 1월 달에 수업이 많았어가지고 좀 목이 좀 안 좋은 상태라 중간중간에 좀 기침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이제 숫자를 세보면은 통합과학에 물화생지가 4개 각각 있죠. 근데 물화생이 5소단원인데 지구학이 8소단원입니다. 챕터 수가 지구학이 제일 많아요. 근데 지구학이 사실상 암기 챕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고 남학생들한테 이게 취약합니다. 대부분 남학생들이 좀 약간 꼼꼼하지 못하죠. 끈질기 다 외우지 못하고. 그래서 암기를 제대로 못하는 요 친구들이 지구학 챕터에서 덜 외워서 틀리는 게 경기고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아이들을 어떻게 붙잡아 놓고 이제 공부, 암기를 시킬 거냐.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대부분 이제 암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암기를 잘 못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지론이 있어요. 암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그냥 끈질기게 앉아가지고 보면 외워집니다. 본인이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대는 건데 어떻게든 암기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수업 요일을 전부 다 주중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세정이 아마 화요일일 거고 이제 옆에 환다에서 월요일 할 건데 주중에 하는 이유는 주말에 하면 아이들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뭐 어떤 친구들은 토요일 날 수업들은 뭐 과목이 3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남기는 게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주중에는 1시간 일찍 부르고 1시간 늦게 보내가지고 좀 케어를 하는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남고는 저녁에 수업을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제 통합과학 지금 뭐 7년 정도 진행됐고 이제 올해가 8년 차 개정 한 번 더 되는 거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만 내용이 쉽습니다. 교과서 정말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문구가 상당히 지엽적이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도 잘 안 쓰는 그런 용어들을 문제에서 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 단어를 몰라서 생소해서 혹은 뭐 독해력이 떨어져서 과학 문제를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시험 별벽이 높지 않다 저거는 제가 3년 전까지 쓰던 문구고요. 최근 2년간은 변별력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쉬운 문제로는 변별력이 안 나오니까 어려운 킬러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한 게 딱 재작년부터예요. 경기고는. 다 학교별 심화 정도 차이가 큰데 이건 제가 이제 여러 학교 설명을 다 할 때 하는 거고요. 저는 제일 밑에 있는 선생님이 4명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4분이십니다. 한 반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4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영수가사가 4단위로 단위수가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수업 들어오시는데 과학 같은 경우는 과탐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오시죠. 사실상 과학이 5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과학 시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제일 시수가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학년 올라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단이 됩니다. 수학의 3배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0계열은요 과학 갖고 대학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과학 선생님이 이제 4분이니까 물화 생지 선생님이 각각 들어오시는 거고요. 당연히 이 선생님들은 2학년 원과목도 수업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된 챕터가 겹치게 된다면 심화 수업을 진행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물리 선생님 특징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외에 당연히 물리원 내용 출제를 하시는데 고2, 3 모의고사 변형을 많이 하십니다. 문제는 난이도가 춤을 춥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2번은 다 쉬웠어요. 근데 기말고사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중간고사 때 물리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막상 물리에서 너무 허망하게 쉽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기말고사 때 물리 공부를 좀 덜 한 거예요. 그리고 물리에서 한테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에 다시 또 물리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허망하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 또 물리 적게 한 거죠. 그리고 또 뒤통수 맞았습니다. 이게 매번 반복입니다. 근데 대부분 학교가 중간은 쉽고 기말 어렵게 내거든요. 중간고사 때 등급을 좀 못 가릴 정도로 쉽게 냈다가 기말고사에 어렵게 내서 등급을 가리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첫 시험을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지 않으면 기말고사 때 역전이 힘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 특징이 있고요. 화학 선생님은 난이도 자체는 꾸준하십니다. 꾸준한데 제가 최고 난이도라 쓰긴 했지만 솔직히 뭐 강남에 있는 학교를 딱 터쳤을 때 최상 레벨이다 그건 아닙니다. 극상에 고3 모의고사 수능 문제 3점짜리 변형 수준까지는 안 내시고 고3 모의고사 2점 정도 변형돼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근처에는 뭐 승명이나 이런 학교가 대려 더 어렵고요. 경기는 그보다 살짝 아래다. 근데 이제 당연히 통합과학 정도면 공부한 친구들은 그 문제 못 풉니다. 딱 그 정도 레벨이라 보시면 될 거라서 아마 변별력이 생길 수 있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은 사실상 생지는 둘 다 사실상 교과서 내에 있는 암기 내용. 교과서가 벗어나더라도 분명히 지문을 읽어서 풀 수 있는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생명은 서술이 킬러예요. 그래서 이 남학생들이 여기 암기 덜해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은 사실상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더 어려워서 틀리니까 요거 연습 열심히 해서 맞춰놓고 여기서 뭐 4, 5점 깎이면 등급 하나가 2개가 내려가는 거죠. 지구학 선생님 생각보다 노멀하게 내시는데 가끔 한 번씩 낚시형 문구를 내십니다. 그거만 골라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문제를 꼼꼼히 잘 안 읽거든요. 원자에게 생성 시기를 묻는 거랑 원자의 생성 시기 묻는 건 다른데 우리 아이들은 그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집에 있는 핵이라는 단어를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출제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마다 프린트를 이제 가지고 수업하시는데 최근 2년간 선생님들의 프린트가 그렇게 질이 좋지 않습니다. 대충 이제 그 짜집기한 프린트 갖고 수업을 하시는데 당연히 반년표를 넣고요. 그다음에 시험 범위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화생지 선생님이 4명 들어오시니까 시험 범위가 교과서 순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는 당연히 앞에서부터 시험 범위가 봅니다만 물리 과학 같은 경우는 중구난방입니다. 시험 범위가. 그래서 예상된 시험 범위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요거 최근 2년간만 제가 들고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고가 지금 계속 매년 출제 유형이 바뀌고 있어서 3년 이전의 기출문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도 또 다르거든요. 어쨌든 등급서 보시면
중간고사 등급이 높죠. 이거 시험이 어렵지 않아서 이런 거예요. 근데 기말고사 때는 10점 정도 등급이 내려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 공부하듯이 공부한 친구들이 중간고사 때 대충 요 정도 점수 맞았다가 기말고사 그렇게 공부했을 때 이제 나락 축 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9등급제 기준 등급컷이었습니다. 9등급제죠. 아시다시피 9등급제 때는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죠. 11%. 저희 아이들은 10%가 1등급이니까 사실상 지금의 2등급 컷이 1컷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3컷은 23%였으니까 한 3.6등급 정도가 현행 이제 바뀔 2등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3등급 미만이 나와버리면 사실상 대학 가기 힘들다 보시면 돼요. 34% 미만인 거니까 중위권인 거잖아요. 사실상 2등급이 나와도 최상위 학교는 가기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억울해진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등급이 나와도 23%까지인 거니까 3위 간간히 껴있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 때는 2등급이 껴버리면 10.1%인 학생과 34% 학생을 같은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1%와 34%는 실력 차이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뭉뚱그려서 5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상짝이 이제 힘든 점이 있다. 그러니까 1등급의 인원수 늘어난 건 좋지만 반대로 2등급 병원이 너무 넘어졌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었다 보면 될 것 같죠. 예를 들면 350명이 저희 학교 입학했다 생각하면 35등까지는 1등급인 거고 36등은 2등급인 거죠. 그럼 36등이랑 100등이랑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겁니다.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럼 그 36등은요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안 와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점자가 2명이면 등급을 내려요. 35등이 2명이면 둘 다 2등급입니다. 그럼 이제 둘 다 미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뭐 수행평가라도 0.1점 더 받았으면 한 명이라도 올라가는 건데 둘 다 2등급인 거죠.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고 어떤 등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점대 한 3, 4 이상 나와야 1등급의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제가 매년 느낀 얘기입니다. 그 극상위권, 그러니까 1등급 하는 정교 한 15등 정도까지 학생들의 그 학습 수준과 중위권 한 3, 40%, 그러니까 기존 3, 4등급 하던 친구들의 어떤 그 공부해온 양, 이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친구들은 다 끝판왕급으로 다 준비해서 경기국을 오더라고요. 그 친구들 2학년 올라가서도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에서 입학을 해요. 근데 그 아래 아이들은 준비가 좀 덜 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월 1주차까지 1, 2주차까지 어떻게 생활에 따라서 달라서 이 중간고사 성적이 확 바뀌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화요일 날 경기고 통합과 내신 대비 수업인데 아이가 개강하는 날 친구 생파 간대요.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간다고 할 겁니다. 혹은 어머님들한테는 학원 간다 하고 학원에 본인이 전화해서 오늘 아프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연락하고서 뭐 못 온다는 얘기 올라오면 저는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고는 제가 확인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또 라이브도 수업 송출하니까 집에다가는 학원 간다 얘기하고 저한테 라이브 듣는다 얘기하고 깸방 가서 켜놓고 게임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고는 1학기 때 제가 확인을 좀 해요. 남고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기고는 아무튼 3월달 변수가 많아요. 그걸 잘 잡으셔야 되겠고요. 심지어 한 2년치만 문제 몇 개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재작년 문제가 되겠는데요. 통합과학에서는 볼 수 없는 유형입니다. 이건 그냥 완벽하게 물리원 스타일인데 물리원에선 난이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중하, 하밖에 안 되는 건데 통과 문제만 풀었던 친구들 이 문제 못 풉니다. 딱 그런 전형적인 물리원 스타일. 교과서에 없어요. 내용도 없고 그림도 없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 자기장 쪽 문제. 당연히 통합과학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출제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재작년 1학기 중간고사 킬러 문제였는데 제가 여기 써놨죠. 물리 약한 친구들은 손도 못 댄다. 손을 못 대는 걸 떠나서요. 읽다가 지칩니다. 무슨 뭐 국어 비문학 지문 같죠. 엄청 길어요. 서술형 여기 10점짜리입니다. 10점짜리. 10점이 넘네요 지금. 8점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읽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풀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 풀다가 다 못 풀고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읽는 게 좀 까다롭다. 이제 화학도 보시면은 이제 여러 학교 뭐 어머님들 다니면서 기출문제 보셨겠지만 최고 난이도까지는 아니에요. 난이도는 상 정도. 그래서 뭐 통합과학의 최고 난이도 기출 강남 기출 많이 풀어본 경우에는 요거 풀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내신 대비 교재 다 실어놨고요. 마찬가지 작년에 기출 문제 중에 킬러 문제 1학기 중간고사 딱 요거랑 요거 두 개가 킬러거든요. 요게 이제 분수형 문제 중에서는 좀 까다롭다 생각되는 문제여서 요걸 맞췄으면 이제 1등급, 못 맞췄으면 2등급이었던 그런 문제고, 요게 좀 특이합니다.
이게 허블 법칙 그 우리은하 그래프인데요. 이게 첫 시험범위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각으로 바뀌면서 빠졌어요. 사라진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융합각 시절 2009 개정 교육 때 있었던 건데 통합각 바뀌면서 2018년부터 빠졌거든요. 근데 경기고에서는 이걸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만 이게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 던져주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걸 갖고 알아서 공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시중에 있는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이에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건 7, 8년 전 이전에 10년 전 이전에 융합각조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요거 프린트를 보고 아 올해 이거 하셨어? 그럼 이거 내시겠네. 그러면 바로 그 자리 제가 예전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딱 정리해가지고 프린트 뽑은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수업하면 그대로 그거 물어보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특이점이 있다.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그런 특이한 내용도 다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중간고사 때 물리는 평이하게 됐다가 기말고사에 갑자기 이 두 문제를 내셨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물리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 당황할 수 있는 게 이게 운동량 시간 그래프나 힘 시간 그래프가 음의 영역 나오는 그래프가 안 나옵니다. 이게 물리원에서도 보기 힘든 그래프거든요. 근데 통합각에서 이걸 제가 본 걸 제가 강사 17년 동안 처음 봤습니다. 고일과에서 이걸 낸 걸. 그러니까 당연히 물리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변형해서 풀었겠지만 처음 본 친구들은 손 내려놓는 거죠. 완벽 킬러였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작년에 요 두 문제를 틀렸어요. 요런 문제도 출제하시고.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지구학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요 문제였죠. 언뜻 봤을 땐 정말 평이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 틀렸다 했을 때 제가 이걸 왜 틀려라고 해서 봤더니 대기의 평균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통합각에서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거 지구학 원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뤄보지 않는 경우에는 이걸 못 고르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지엽적이거나 낚시 문구 같은 걸 집어넣는 게 이제 지구학 선생님 스타일. 그래서 물화생지가 생명각 빼고 생명은 이제 서술형이 좀 까다롭고요. 그거 빼고는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만하지 않다는 기준은 경기고 남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시험지를 여고에 갖다 주면요, 여고 애들은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그 아이들은 독하게 공부하니까. 근데 남학생들은 독하게 암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경기고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편이라는 거고요. 자, 미처 제가 타이핑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작년 2학기 쪽 화학 시험범위 되겠는데 이 친구 좀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 반응이나 산화하는 문제 볼 때 좀 힘들어했습니다. 마찬가지 최고 난이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통과 수준만 그냥 뭐 인강만 보고 했던 친구들은 절대 맞출 수 없는 그런 전형적인 화원 고산 난이도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변화가 또 있습니다. 오전에 타학원에서는 이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경기고가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지난 7년간 경기고가 미래인 교과서를 썼는데 제가 엊그저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동화로 바꿨습니다. 출판사를 바꿨어요. 제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대다수 학교는 비상을 씁니다. 비상이 제일 평범한 교과서고요. 미래인이 심화적인 내용을 좀 다루는 교과서예요. 한 30% 정도 학교가 미래인을 쓰고요. 동화 쓰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동화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 반포 쪽 학교. 세화여고, 반포고 이런 데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동화 출판사를 바꾼 거 보고 약간 의아한 겁니다. 동화가 내용이 약간 많이 상이해요. 비상 미래인과 다르게 많이 상이합니다. 그쪽만 다루는 특이한 게 있고 알다시피 동화 출판사는 이제 하이탑 계열이기 때문에 그쪽 내용을 뭔가 다루려고 하시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과서가 바뀌었다는 것도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하는 변수를 제가 미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교과서가 바뀐 것도 상당히 큰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 제가 이미 대비를 시작하고 있고요. 제가 사용할 내신 대비 교재입니다. 저는 교재는 이제 난이도별로 제가 1, 2, 3, 4 스텝으로 나눠 놓습니다. 1대 탭은 이제 OX나 빈칸 넣기. 이거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많이 틀려요. 이게 외워놨어야 풀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 문제집 중에 쉬운 거, 유형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는 기출 유형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려운 걸 제가 따로 모아놓는데 제 특징이 제 교재나 테스트에 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보기를 싹 안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3 모의고사 고3 문제는 대부분 그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1번이 기억, 2번이 니은 이런 식의 문제인데 제가 테스트 풀 때나 학교 교재 문제에 1, 2, 3, 4를 뺍니다. 그러니까 기니디리 미비 해놓고 맞는 거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테스트는 정답률이 낮아요. 아이들이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출제를 해놓고 마지막 기출 문제, 강남 기출 다 넣어놓는 거죠. 그럼 제가 숙제를 어떻게 내느냐? 첫 주에 1강을 나갑니다. 그럼 1강 나가서 1, 2스텝만 숙제로 내요, 제가. 그럼 이제 2주차가 되면 2강 진도를 나가겠죠? 그러면 1강에 3스텝을 숙제로 내고 그 다음에 2강에 1, 2스텝을 냅니다.
그럼 3주차가 되면 숙제가 이제 1, 2, 3강이 되는 거죠. 4주차가 되면 1, 2, 3, 4강. 그렇게 계속 누적해서 돼가지고 첫 주에 공부했던 것도 다음 달이 넘어가서도 공부할 수 있게끔 기억나게끔 제가 누적으로 공부를 시킨 다음에 교재에 있는 앞에 1강에 있는 챕터가 다 풀렸다라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제가 추가 프린트가 나가요. 추가 자료가. 그래서 뒤로 갈수록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문제 풀고 그다음 심화 문제 풀고 변형 문제 풀고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커리로만 그대로 따라오면 솔직히 통화 선행 안 했고 원가모 선행 안 해도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는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물리가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교재에는 다 해설만 써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태블릿을 이렇게 풀어요. 태블릿을 풀어가지고 직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는지 보여주는 거죠. 남학생들이 또 그 책을 많이 안 읽은 친구들 중에 뒤에 있는 줄글 해설을 잘 못 읽는 친구들 많습니다. 은근히. 그 친구들은 직관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아예 무슨 식을 썼다라고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한 4, 5년간 아이들이 이걸 제일 좋아해요. 줄글 해서 읽는 것보다 이게 더 직관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도 되겠고요. 자, 이거 이제 주차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기준을 제가 짜놓은 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여기 원래 나갈 거 예상이 되는데 다른 챕터 나가면 전 그 자리에서 그 챕터 나갈 거예요. 어느 챕터 나가는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진행할 건데 어쨌건 수업은 이제 화요일 날 진행할 거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이 경기고 시험 날입니다. 내신 대비 날입니다. 그래서 7주차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마지막 주에 성취도 평가 볼 겁니다. 이때 전범위 성취 평가에서 사실상 미리 보는 중간고사죠. 요거 등급 컷이 나와요. 그러니까 7주간 공부한 거 가지고 다다음 주에 이제 시험 보러 가면 요 정도 등급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가 이제 부족하니까 남은 10일간, 남은 2주간 요걸 더 케어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생각보다 등급이 낮게 예상이 됐을 겁니다. 어머님들.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직전 수업은 저는 직번 날 불러놓고 문제 준 다음에 풀어. 질문해. 이런 수업 절대 안 해요. 17일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3시간 동안 혼자 내용 정리 다시 하고요. 이거 내일 나올 거라 찝어주고요. 예상 기출 문제 이렇게 나올 거라 찝어주고 그 다음에 3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질문해. 남아있을 친구는 남아서 질문해. 이렇게 직보를 진행할 겁니다. 요일은 이제 화요일에 6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 이제 주중에 경기고는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일찍 오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첫 주는 당연히 첫 주에 6시 오겠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암기가 덜 된 친구들, 뭐 원소 기호도 안 외운 친구들 1시간 일찍 부를 거고 1시간 남는 친구들은 숙제가 덜 해왔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시험 본 친구들이 되겠죠. 근데 제가 절대 이제 10시 이후에 수업을 안 합니다. 학원에서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10시 못하죠?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일찍 오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는 걸 제일 싫어하죠. 남아서 하는 거. 더 싫어하는 건 일찍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끝나고 친구끼리 떡볶이 먹다가 자기만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집은 다 7시에 밥 먹는데 나만 6시 반에 밥 먹으러 가면 30분 못 놀고 하면 그렇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해합니다. 억울하니까 공부를 해올게 되게끔 제가 만들 거고요. 그럼 제가 이제 절대 학생한테 이렇게 하진 않지만 좀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확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 사수님도 선생님은 덩치가 크니까 학생한테 욕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욕은 절대 안 합니다. 터치도 안 하지만 이제 뭔가 위압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요. 또 배고파하면 또 뭐 사주면 애들 말 잘 듣습니다. 경고애들은 뭐 사주면 그래서 뭐 일찍 불러가지고 케어도 할 거고 끝나고 나서 케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당연히 테스트 볼 거고요. 2주차부터 테스트 볼 거고 당연히 뭐 과제 수행 여부는 보내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이산을 파악할 수 있는 성취평가 볼 거고 실시간 송출할 겁니다. 모든 수업은. 그래서 라이브를 보는데 이 라이브 보는 게 복습 영상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이 라이브 신청한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확인을 한다. 정말 학원을 못 온 쪽도 아픈 건가 그렇게 되고요. 자동으로 복습 영상도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오는 요일 요거 말고도 다른 요일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화요일날 와서 다 케어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특이사항은 제가 단톡방을 운영을 합니다. 이제 저랑 학생들이랑 조교랑 있는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에 숙제 내용 공지, 뭐 추가 사항 공지, 뭐 테스트지 이런 파일 같은 거는 가변적으로 제가 PDF로 공급을 하고요. 시험이 끝나면 끝난 게 아닙니다. 시험 끝나면 제가 문항 틀린 조사까지 다 하거든요. 몇 번 틀렸는지까지 다 조사를 해서 다 데이터를 매겨요. 그래서 킬러 문제가 뭔지도 제가 학생들한테 다 알려줍니다. 이 목적은 다 하나예요. 본인이 틀린 문제가 킬러를 틀렸는지 준킬러 틀렸는지 비킬러 틀렸는지. 그러니까 비킬러 틀린 친구는 어떤 겁니까? 자기만 틀린 거죠. 전교에서.
그럼 이건 틀리지 말아야 되는 걸 틀린 거니까 그 다음 시험에 고치라는 의미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부모님들께도 문자 발송해드리고요. 학생들한테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본인이 틀렸는 게 뭘 틀렸는지 확인해라. 그 다음 시험 준비를 해라.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케어를 하고 그 다음 시험을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전체 시간은 제가 일부러 이제 월화에 몰아가지고 월요일과 화요일, 세정 이제 화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또 동일한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개강일만 다르게 되겠고요. 가끔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생겨요. 어차피 뭐 직보도 같은 학원에서 진행할 거고, 그래서 화요일날 6시 보내주시면 될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기고 수업을 진행해서 경기고 잘 알고 있는 상태고요. 믿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문자로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따로서 한번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